안녕하세요. 캐드 매니아입니다. 오늘 첫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버전은 캐디안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영상을 찍지 않고 집에서 찍기 때문에 집에서는 어, 캐디안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오토캐드하고 캐디안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 그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선 그리기는 이제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라인이죠. 라인은 L엔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찍고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수치값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F12번을 누르면 활성화되고 아니면은 꺼지고 합니다. 지금은 기본 값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8번을 키면은 F8번을 누르면 오쏘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교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 엔터, 그럼 이렇게 100만큼 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우스를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먼저 방향을 지정을 해준 것이, 틀어준 것이 좋습니다. 50 엔터, 100 엔터, 이런 식으로. 물론 F8번을 꺼도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숫자를 치더라도 되기는 되는데, 되죠? 하지만 이거는 각도가 마우스 간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도가 임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꼭 F8번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가지고 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PL. 역시 라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한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죠? 보기에는 라인하고 동일합니다. F8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숫자를 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100 그대로 따라가죠. 50 따라갑니다. 근데 라인하고 폴리라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선 자체가 종료해 보면 연결돼 있어요. 아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끊어진 선도 조인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J 엔터, 대상을 선택하고 엔터하면 명령창에 보시면은 그 15개의 객체가 한 개의 폴리라인으로 변환됐다는 말이 나오죠. 찍어보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폴리라인은 처음부터 연결된 선을 바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 그릴 수 있는 명령 중에 ray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ray, ray. 이거는 한 점을 찍으면 이렇게 F8번을 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향, 찍은 점에서 한 방향으로 마치 빛을 쏘는 것처럼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개 나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그래서 이게 레이라는 명령인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소실점이라고 그러죠. 소실점을 기준으로 선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렸다 보자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전봇대 같은 모양을 그린다면은 약간 입체적인 어떤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죠? 어쨌든 레이라는 명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이냐면은 xline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xline. 나중에 자세하게 xline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xl 하고 엔터하면 xline 실행이 되는데, 아까 레이는 한 점에서 한 방향으로만 쏘았잖아요. 근데 xline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을 찍으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찍으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빛을 쏘게 되죠. 끝이 없는 선이죠. 무한대 선분입니다. 무한대 선분.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잘랐으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X라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X라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H를 가지고 수평선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버티컬을 가지고 수직선을 그린다든가.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옵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라인도 있고, 그리고 폴리라인,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X라인, 이렇게 다양한 선의 형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절한 것을 써서 편한 것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각각 옵션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 옵션 다룰 때 그때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우기 명령도 하면서 대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지, 그 선택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무 그림이 하나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우기 명령은 erase라고 합니다. erase. 단축키는 2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은 대상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때 대상을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거를 이제 피크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하면 지워지죠. 아니면은 이레이즈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윈도우의 딜리트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딜리트 하면 지워지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 방법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양한 옵션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딜리트로 그냥 하나씩 지우는 거. 이건 단순하니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은 이제 이레이즈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옵션들과 같이 함께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선택하는 걸 피크라고 합니다. 피크. 근데 이거 너무 느리죠. 그래서 박스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미 한 점을 찍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이것을 윈도우 박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클로징 박스라고 합니다. 이 두 박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거는 이 파란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객체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걸친 것들은 전부 다 선택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클로징 박스, 이 클로징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히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테두리에 걸리기만 해도 다 선택 세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빠르게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문자만 선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문자만 지운다고 봅시다. 그럼 이레이지니까 E 엔터. 그럼 이거는 무슨 박스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클로징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클로징 박스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스 안에 문자도 들어가 있지만 또 걸친 부분을 보면은 선이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까지 다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문자만 선택한다고 하면은 윈도우 박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레이지 들어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간 객체가 선밖에 없잖아요.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딱 클릭을 했을 때 문자만 골라 선택이 되게 되죠.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고 요 선 두 개는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다시 선택을 해주면 얘들은 빠지게 됩니다. 이걸 리무브 기능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선만 없어지죠. 이것이 바로 윈도우 박스와 클로징 박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박스가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내가 무슨 박스 써야 되겠다고 딱 판단하기까지 판단이 좀 빠르게 하려면은 많이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선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박스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냥 마우스가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우는 방법. 자, 이번에는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많이 쓰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프리비우스라는 선택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만약에 아직은 이동 명령을 배우진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동 명도 할 건데 얘를 만약 이동을 한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클로징 박스죠.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한 5m 간다고 봅시다. 5천이죠. 그럼 아래쪽 5m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m를 더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동은 무브인데 M엔터입니다. 그럼 이때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충분히 선택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또 선택을 하기보다는 P라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P 그러면 이전에 선택한 세트가 다시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엔터하고 한 점을 찍고 밑으로 500 그럼 500이고 또 뭐 5000 그럼 5000이고 이런 식으로 P를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을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3000을 간다. 3000 갔죠? 다시 오른쪽으로 4000을 간다. 그러면 move 명령 들어가서 또 선택하면 번거롭잖아요. 이때 P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선택이 그대로 선택이 또 되니까 한 점 찍고 오른쪽으로 5000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P를 사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이레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방금 전에 썼듯이 객체를 이동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뭐 복사하는 방법, 이동 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은 move예요. move. 만약에 물체가 있으면
M 엔터. 자, 이동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기준점에 의한 이동 방법, 두 번째는 수치값에 의한 이동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기준점에 대한 기준점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방법,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체를 선택하고, 자, 다시 해볼게요. M 엔터. 대상을 선택하고 엔터. 이때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의 중심을, 이원의 중심을 어디다 정확히 옮긴다든가, 뭐 여기 끝점에 옮긴다든가, 여기다 옮긴다든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거리에 대한 좌표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기준점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바로 기준점에 의한 이동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붐대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중심 부분을 요 크레인의 중심 부분에 갖다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 붐 중심부터 여기 크레인 센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값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기준점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M 엔터. 대상을 선택하고 엔터. 이때 여기가 목적지죠. 목적지 찍는 것이 아니고 물체에 집을 곳이죠. 기준점이죠. 여기를 집어서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도 F8번을 키면은 반듯반듯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때는 F8번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중심에 딱 갖다 대면은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원하는 점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옮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준점에 의한 이동 및 복사고요. 복사는 똑같습니다. 명령만 CO라고 치면 되고요. 카피. 내용은 동일합니다. 물체 찍고 엔터하고 기준점 찍어서 뭐 원하는 곳에 또 옮긴다든가. 예. 원본이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느냐 없어지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무브와 카피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수치값에 의한 이동 또는 복사하는 방법. 아까도 제가 잠깐 문자 옮길 때 잠깐 썼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24m잖아요. 이게 24m인데 얘를 만약에 왼쪽으로 5m 더 가고 싶다. 5m. 그러면은 밀리미터로 하면 5000이겠죠? 이럴 때는 수치 값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M 엔터. 대상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는 윈도우 박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박스로 선택. 그리고 엔터. 자, 기준점. 수치에 의한 이동시킬 때는 또는 복사할 때는 기준점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디를 찍어야 되겠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화면에 비어있는 아무 곳이나 찍어도 됩니다. 찍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우리 저번 아까 그 라인 그릴 때 F8번 키고 선 그린 거 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F8번 키고 이쪽으로 제가 아까 5m 옮긴다고 했죠. 그럼 5000 하면은 5000이 이동이 하게 됩니다. 지금 치수는 같이 안 옮겨졌는데 뭐 치수도 같이 옮기면 옮겨지겠지요. 29m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치값에 의해서 이동 또는 복사하는 방법,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동 방법, 그리고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